요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금융인 요리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세 가지 금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 즉 은행에 대해서 이제 적금, 예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질문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적금, 예금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혹은 이게 어떤 상품인지, 아니면 이제 어디 금리가 높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적금이랑 예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짚어드리고,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지, 혹은 이제 은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처음으로 설명드릴 건 이제 예금 상품입니다. 예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0만원, 혹은 1000만원, 1억이 있다면은 이거를 은행과 약속을 해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걸 한 번 주고 이제 1년 뒤에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약정된 이율이 2%라고 하면은 이 돈은 1년 전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1년이 지나면은 그 2% 해서 뭐 100만원을 맡겠다면 2만원이라는 이자를 더 붙여서 주는 상품인 거죠. 이 예금과 같이 이제 세트로 되는 게 적금 상품인데, 저희가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처음부터 100만원, 1000만원, 1억이라는 돈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만원이면 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는 거를 이제 정기적금이라고 하고, 나는 매달 못 넣겠어, 이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자유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져 있으니까 좀 더 제약적이니까 이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자유적금은 말 그대로 자유성이 있다 보니까 이율은 좀 더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은 이율이 2%면은 우리가 1년 뒤에 2%를 다 받는데, 적금은 2%라면은 2%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시로 이제 10만원씩 넣는다고 쳤을 때 120만원이 모이겠죠? 1년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2%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한 24만원 정도가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2만원 정도, 즉 1%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적금을 가입을 하고 첫 달째 넣은 돈은 그 2%에 대한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둘째 달부터 넣는 거는 요 한 달이라는 텀이 생기겠죠? 그 텀으로 인해서 이제 12분의 11이라는 이자를 받는 거고, 다음 달은 또 뭐 한 달 줄어서 뭐 2% 곱하기 12분의 10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달에 넣는 거는 2% 곱하기 1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 이율의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절반이 조금 넘는데, 이제 15.4%라고 해서 세금을 떼면은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게 되면은 이제 절반보다 좀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2%짜리 적금을 가입을 하면은 1%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적금, 예금 어떤 걸 드는 게 낫냐, 난 100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금 이율의 2배가 넘는 적금 상품이 있다면은 적금을 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예금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예금 이율의 2배가 되는 적금 상품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금을 넣는 게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목돈 케이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예금 적금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다면은 은행은 이제 왜 이자를 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은행을 접했을 때 그 생각부터 했습니다. 안전하게 내 돈을 지켜주는데 이자까지 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실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자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 때 은행이 돈을 갖게 되겠죠. 이 돈을 놀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2%짜리 예금을 해서 가입을 하면은 이 100만원을 가지고 다른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4%, 5%로 이제 빌려줘서 그 2, 3%의 차익을 이제 은행이 가져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수록 많이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런 돈을 채권이나 뭐 MMF 같이 좀 짧게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은행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데 금리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의 기본적인 사업이 아니라 이제 보험 상품, 펀드 상품을 가져다 팔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예금, 적금, 대출 외에 투자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 꼭 인지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출. 대출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을 살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한 3-4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은행이랑 신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정한 이제 점수들이 있어서 그 점수들에 맞춰서 내 주거래 은행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월급 통장을 만들었냐 아니냐, 혹은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을 했냐 아니냐. 그래서 실제 요즘에는 이자를 따지기보다는 주거래 은행에 예적금을 가입을 함으로써 점수를 쌓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대출을 이제 금리를 낮추려면은 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신용등급 관리. 신용등급을 이제 낮출수록 더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대출이자, 정확히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에 대해서 간단한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지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고, 은행은 단기 상품 위주로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증권사와 보험사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